합니다. 1권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과학 1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원소의 주기적 성질, 뭐였던 주기율표를 배웠는데, 요 주기율표에 나타나는 원소들의 주기적인 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족에 따라서 이게 족에 따라서 어떤 성질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같은 주기인데 이렇게 원자량이 증가하면서 뭐가 뭐 이렇게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납니다. 주기적인 성질. 주기율표 상에서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주기적인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개념 중에 중요한 게 유효핵 전하라고 하는 건데, 일단 핵전하는 핵의 전하량 뭐 이런 거야. 핵의 전하. 핵이 양성자가 있잖아. 핵의 전하.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핵의 전하량이 증가를 해요. 왜냐하면 양성자 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1이면 양성자 하나고 2면 2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커지면은 양성자 수가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핵의 전하량도 증가를 하는 거야. 네, 원자 핵의 그 양성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핵전하는 핵의 전하량이야. 핵의 전하량. 근데 유효한 핵의 전하량이 있다라는 거야. 유효 핵전하는 그 핵전하량 전체적인 전하를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용하는 핵전하, 전자에 실제로 작용하는 핵의 전하량의 크기를 유효핵 전하, 그런 전하량을 유효핵 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하여튼 유효핵 전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4의 핵전하가 있어요. 플러스 4의 핵전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4개 있는 거죠. 근데 얘도 플러스 4만큼의 핵전하를 받고, 얘도 플러스 4만큼을 받고, 얘도 플러스 4만큼의 핵전하를 받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다른 전자에 의해서, 다른 전자 때문에 핵전하량이 감소를 해요. 유효한 핵전하량이. 그러니까 원래 핵전하가 플러스 4인데 그 중에 전자들이 옆에서 알짱거리면서 그 핵전하가 전달되는 거를 가려 막는 그런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면 플러스 4겠지만 옆에 있는 애 때문에 좀 감소가 돼요. 전자들 때문에. 전자들을 서로 밀어내고 막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이 전자 사이의 반발력에 의해서 감소가 돼. 다른 전자 때문에 원래 플러스 4를 받아야 되는데 뭐 3. 얼마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막 이렇게 가려막는 효과라고 해요. 이런 가려막기 효과라고 해요. 가려막기 효과. 그래서 가려막는 정도를 빼면은 그게 유효 핵전하야. 핵전하 중에 전자가 가려막는 효과가 있어서 핵전하량이 감소한다. 그거를 유효 핵전하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야. 근데 봐봐. 안쪽 껍질에 존재하는 요런 애들이 얘한테 가는 핵전하를 앞에서 가려요. 앞에서 막 가린다고. 이런 게 있어. 자석이 있는데 원래 클립이 붙어야 되잖아요. 원래 종이 같은 거를 대고 붙이면 붙어요. 근데 여기에다 철판을 대고 붙이려고 하잖아. 그럼 안 붙어요. 철판이 자기장을 가려막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한테 핵전하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서로 이제 잡아당기는 인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 앞쪽에 있는 애들이 가려막는다고. 그거를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껍질에 있는 애도 반발력이 작용해요. 같은 껍질에 있는 애도.
서로 둘 다 마이너스 전하니까. 그래서 앞쪽에 있는 애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가 더 커요. 근데 같은 껍질에 있는 애보다 앞쪽에 있는 전자들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한테 작용하는 유효 핵전하가 플러스 4가 안 돼요. 그런 거 같죠? 그럴 거 같지? 맞아. 그런 거야. 잘 봐. 근데 이게 앞에서 배울 때 같은 전자 껍질인데 s 오비탈보다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크다. 안녕하세요. 요런 거를 배웠어. 그쵸? 다전자의 경우에 S보다는 P가 에너지 순위가 더 높고, 그게 이제 불안정하다 이런 소리거든요. 에너지 순위가 높다 이런 거는 불안정하다 이런 거야. S보다 P가 더 높고 P보다 D가 높고 F가 높은데, 왜 그러냐면 다른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들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가 발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2p 오비탈은 s 오비탈보다 모양이 조금 더 이렇게 좀 홀쭉한데 조금 더 멀리 있을 때가 있어요, 원자핵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이 s 오비탈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얘한테 핵전하가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얘가 더 불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s 오비탈보다는 p 오비탈이 앞쪽에 있는 애들이 가려막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p 오비탈이. 근데 d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냐면, 물론 ED는 없지만, ED는 없는데 d 오비탈은 뭐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좀 더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큽니다. 좀 더. 잠깐만요.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어보시면 오비탈의 모양 때문에 모양이 달라서 가려막기 효과가 달라. 그래서 구형인 S오비탈보다는 이런 P형 오비탈이 좀 더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더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S보다 P보다 D보다 F가 더 오비탈의 가려막기 효과가 크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봐봐. 그런데 이제 그 같은 주기에서 유효핵 전하가 변화되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마구잡이로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2주기죠. 2주기. 리튬부터 해서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요거는 3주기죠. 써있네. 3주기죠. 근데 원래 얘는 핵전하가 3이고 원자 번호가 3이니까 얘는 4고 5고 6이고 이래. 그럼 당연히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핵전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핵전하? 많아지는 거, 증가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핵전하가 증가한다 이래도 되는데, 유효 핵전하가 요게 3이긴 한데 가려막기 효과 빼면은 한 1.2 이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양성자가 8개긴 한데 지금 가려막기 효과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줄어든 거야. 5.8 정도 되나 보네. 이해가시죠? 근데 이게 그래서 유효 핵전하는 같은 주기에서 양성자 수가 증가하면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는 거야. 그게 이제 경향성이다. 주기적인 성질이다. 근데 2주기보다는 3주기가 높기는 높아요. 왜냐하면 양성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11로 11이죠. 얘는 12고 양성자 수가 늘어났죠. 이렇게. 그래서 유효핵 전하가 증가한 거는 있는데 얘가 3이고 11이니까 엄청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았죠. 그쵸? 얘가 왜냐하면 얘가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안쪽 껍질에 있는 가려막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완전히 뭐 이거보다 완전 많이 증가한 건 아니야. 근데 그래도 증가한 이유는 양성자 수가 많아서 그래요. 이해가? 그러니까 2주기보다 3주기가 유효핵 전하가 크기는 커. 왜냐면 양성자 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주기적인 성질,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쪽 전자죠,
걔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가 커져요. 예? 왜냐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뭐해? 양성자 수가 어떻게 돼? 양성자 수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핵 전하량이 커지니까 유효액 전하도 커진다. 됐나요? 예. 일단 그런 성질이 있고, 근데 저게 중요합니다. 이따가 계속 나오겠지만 유효액 전하가 같은 주기 내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커진다.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이야 이게.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은 원자의 크기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자 반지름은 우리가 명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 명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전자들이 막 어떻게 돼요? 딱 여기만 돈다 이런 게 아니거든. 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막 확률적으로 분포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만 딱 재는 게 불가능해 사실. 그래서 원자의 반지름을 재려면 약간 편법을 쓰는 건데, 일단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전자는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불확정성 원리 이런 것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원자 핵은 훨씬 커요 전자보다. 그래서 원자 핵은 측정이 가능한 거야. 원자 핵은 이 인간들의 기술로 측정이 돼요. X선을 쏴가지고요 그거를 분석을 하면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의 거리는 이거를 측정해 진짜로. 그 다음에 그거를 반으로 나눈 거를 원자 반지름으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야 사람들이. 결합을 하고 있으면은 핵 사이의 거리는 잴 수가 있어요. 핵 사이의 거리를 잰 다음에 반으로 나누자 이거야. 이해가? 그런 다음에 그걸 원자의 크기로 하자. 사실 약간 겹쳐 있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요런 방식으로 잰 원자 반지름은 원래 크기보다는 조금 작게 측정돼 원래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 핵 사이의 거리의 반, 그거를 원자 반지름으로 하자라는 거야. 왜냐면 그게 가능하니까. 핵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렇게 하기로 했어. 자, 그래서 만약에 염소 분자가 있어요. 염소 분자가 있는데 요 사이의 거리가 198 피코미터네요. 198 피코미터. 근데 이 피코미터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이 피코미터는 피코라고 하는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예요. 근데 보통 원자 크기가 0.1 나노미터가 보통 원자 크기야. 0.1 나노미터가 보통 원자 지름이야. 원자의 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노미터라고 하는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예요. 요즘에 뭐 나노 막 이러잖아. 뭐 나노 시대 뭐 이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써놔요. 그냥 상식인데, 이게 1 옹스트롬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긴 해. 옹스트롬이라고 읽는데, 옹스트롬. 요게 이제 0.1 나노미터야. 옹스트롬이라고 하는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야. 대략 이게 원자의 지름이야. 이게. 그래서 요즘에 뭐 삼성에서 뭐 3나노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를 만든다. 아니면 뭐 2나노 기술을 적용한 뭐 반도체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 뭐 신문에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자 한 20개 정도 크기가 사실 2나노예요. 원자 한 20개 정도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야. 엄청난 기술이긴 하지. 어찌됐건 피코미터는 이게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야. 피코미터가. 그래서 요거 사이가 지금 198 피코미터인데, 이거는 측정이 가능하고, 원자 반지름은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거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99 피코미터다 이렇게 측정한다고. 알 것 같아? 예,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이화탄소 같은 거가 얘인데,
얘의 원자 그 핵 간의 거리를 쟀더니 176이 나왔네요. 근데 요 염소의 반지름이 얼마라고 아까 전에? 2로 나누니까 얼마라고? 99 피코미터야. 그럼 탄소는 얼마라고 하면 되냐면 176 빼기 99 하면 돼요. 이해 가시죠? 77 피코미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예제 한번 읽어보고 한번 풀어보시고 일단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답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읽고 풀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림 그려가면서 푸는 게 좋은데요. 이게 수소는 핵 사이의 이 거리가 요 거리가 74다 이거야, 그쵸? 그러니까 반은 어떻게 돼? 수소의 그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 반이니까 37 피코미터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F2는 뭐 이렇게 F2를 잰 거야, 이렇게 F2를. 근데 요 거리가 144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죠? 플로린의 원자 반지름 얼마야? 반이니까 72 피코미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만약에 HF 뭐 요런 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플로린이나 수소. 그럼 요 사이 거리가 얼마가 되겠어요? 이제 더하면 되죠?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109인가요? 109 피코미터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사실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한 거는 공유결합을 하는 애들은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문제가 안 하는 애들 있어. 안 하는 애들. 그러니까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이런 애들은 공유결합을 안 해. 얘네들은 응? 안 해요. 그래서 얘는 재기가 어려워. 그래가지고 여기에 빠져있기도 해. 사실 여기에 보면 18쪽은 없죠. 이게 크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을 재려면 온도를 엄청 낮춰가지고요 고체 상태로 만들어. 얘를 고체로 만들어. 고체. 원래는 기체인데 고체로 만들어가지고 고체여야지 막 돌아다니지 않겠지. 막 돌아다니는 애들 잴 수가 없잖아요. 고체로 만든 다음에 핵 간의 거리를 재. 그 다음에 반으로 나눠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 공유결합 안 하니까. 그러면은 원래 반지름 그렇게 재는 반지름을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고 해요. 뭐 이름이야. 사람 이름. 반데르발스라는. 반데르발스 반지름으로 재면 공유결합 반지름보다 훨씬 크게 나와. 이렇게. 근데 비활성 기체들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재는 거예요. 공유결합 반지름으로 못하니까.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공유결합을 하면은 요 정도일 거다. 근데 실제로 측정값은 아니죠. 자, 봐봐 이제.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있는데 그거를 다 재보면 요런 경향성이 나와. 일어나. 요런 경향성이 나와.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 주기적인 성질을 알아보고 싶으면 같은 족끼리 비교하시거나 아니면 같은 주기끼리 비교하시는 거야. 같은 족끼리 봤을 때 원자 반지름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커지죠. 커진다. 원자 반지름 커져. 원자 반지름 커진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야? 이유가 당연하긴 한데 이게 껍질수가 어떻게 되지? 껍질수가 껍질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거죠. 그쵸?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커지죠? 커지잖아 이거. 당연하지?
당연해. 이건 당연한데 요게 좀 이상해. 얘가 번호가 증가하는데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아져. 얘가 이상해.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6번이고 이러면은 애들이 입자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전부 다 많아지는 거거든요. 전부 다 많아지는 거야. 뭐가 많아지면은 이게 많아지면은 줄어드는 게 이상하잖아. 많아지면 좀 커져야 되잖아. 그쵸? 이게 이상한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래서 그래.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방금 배웠죠? 유효핵 전하가 증가한다. 근데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면은 원자과 전자 이런 애들을 원자과 전자를 어떻게 할 것 같아? 잘 잡아당기는 힘이 원자과 전자와의 인력이 증가를 해요. 원자의 크기라는 게 양성자 수나 중성자 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원자 핵에서부터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전자하고의 거리가 중요한 거야. 여기 애들이 많아져도 전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크기가 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크기가 핵전하가 증가를 하니까 이걸 잡아당기는 힘이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죠. 그러니까 얘가 이 원자 핵 쪽으로 이렇게 붙는 거야. 양성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크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감소해요. 감소. 이게 이상한 거지. 그쵸? 네. 자, 글씨를 읽어보세요. 글씨를 항상 읽으셔야 됩니다.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주기와 족에 따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같은 주기에서 하여튼 이런 건 주기성이라고 한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같은 족에서는 커지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이유가 한마디로 뭐라고? 유효 핵전하가 어떻게 돼서? 증가를 해서. 써놔 이렇게. 유효 핵전하 증가, 원자 반지름 감소. 유효 핵전하가 증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핵이 전자를 세게 끌어당김으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점점 작아진다. 이해 가시죠? 핵이 전자를 끌어당김으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점점 작아진다. 자꾸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실제 측정값들이 있는 거죠. 유효핵 전하가 이게 증가하고 있잖아. 1.3, 1.9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 작아진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 작아진다. 되죠? 근데 같은 족에서는 더 쉽지. 근데 이거는 같은 족에서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껍질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야. 유효핵 전하는 증가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런데 요런 거는 껍질수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껍질수 증가해서 반지름 증가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거 써, 이거. 졸리니까. 써. 자, 책을 자꾸 읽어주시고. 자, 이것도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 값인 거죠. 요게 이제 리튬이 152 피코미터인데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배웠다 방금. 이거는 이제 같은 주기지. 이거는 2주기고 이거 3주기고 이거 4주기고. 보통 우리가 20번까지만 다뤄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20번까지만 주로 다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쓰면 돼. 근데 사실 요 21번부터는 요게 주기적이지 않아. 그래서 잘 안 배우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전이금속이라고 해서 좀 달라. 하여튼 d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지면서 약간 이 전형적인 원소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형 원소만 배운 건데 지금 방금. 예제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막상 문제 풀려면 어려운데 이거 그림 그려가면서 주기율표 상에서 생각하시면 좋은데 한번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주기율표 상에서 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얘가 나트륨, 염소, 산소잖아요.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수헬 이거 외우긴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 중학교 때는 2학년 때인가 외웠던 것 같은데. 리베, 붕탄, 실산, 푸네, 나만 알지 펩시콜라, 나만 알지 펩시콜라, 칼카, 칼륨, 칼슘. 여기 20번까지입니다. 20번까지. 한번 써보시고. 나트륨이 여기 있고요. 염소가 여기 있고 산소가 여기 있는데 나트륨보다 염소가 더 작아 커? 작죠? 작아. 근데 봐봐요. 산소보다 황이 커요, 작아요? 크죠? 커? 큰 애보다 크지? 그러니까 나트륨이 제일 큰 거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산소보다 황이 큰데 염소는 얘보다 작으니까 사실 이 둘은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어. 왜냐면 우리가 왜냐면 산소보다, 물론 데이터 값을 외우시면 알겠지만 산소보다 황이 큰데 그거보다 작지. 근데 황보다 작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 얘는 모르는데 누가 제일 큰지는 알 수 있다. 왜냐면 황보다 나트륨이 크잖아. 그러니까 나트륨이 제일 큰 거죠. 자, 물론 보니까 산소보다 염소가 더 크기는 크네. 그러니까 산소보다 염소가 더 크기는 크네요. 크기는 큰데 뭐 이런 거 이제 나왔을 때 한 번씩 봐두시면 좋겠어요. 산소보다 염소가 더 크기는 크네. 근데 황보다 아무튼 나트륨이 크기 때문에 제일 큰 거는 나트륨이죠. 자, 그 다음 이온의 반지름입니다. 이온의 반지름.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좀 달라요. 양이온은 금속 원소가, 대부분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근데 전자를 잃을 때 뭔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의 껍질 수가 감소합니다. 전자의 껍질 수가 감소해요. 왜냐면 원자과 전자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 뭔 얘기냐면, 자, 봐봐요. 뒤에 넘기셔서. 원래 나트륨이 원자가 있었는데, 요 전자가, 나트륨, 요 원자과 전자과 지금 껍질이 3개지? 이게 떨어져, 이렇게. 그럼 껍질이 2개가 됐지? 그러면서 사실 유효핵 전하도 커져요. 유효핵 전하도. 하여튼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거든요. 어찌됐건 가장 큰 이유는 여기로 가면서 뭐하지? 껍질수가 어떻게 되지? 껍질수가 감소하죠. 써놔. 껍질수가 감소하니까 크기가 확 줄어들어. 그래서 거의 절반으로 떨어져요. 이게 리튬이 요만했는데 리튬 플러스가 되면서 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요?
양이온이 될 때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크기가 줄어든다. 그러면 음이온이 될 때는 전자가 들어오는 거잖아. 양이온이 될 때 껍질 수가 감소했으니까 음이온이 되면 껍질 수가 증가하나 뭐 요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음이온이 될 때는 껍질 수가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옥텟 규칙 채울 만큼만, 옥텟 규칙 만족할 것만큼만 채우기 때문에, 요로 갈 때 껍질 수는 어떻게 되지? 껍질 수는 그대로야. 그대로인데 근데 왜 커지냐?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증가를 해요. 크기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채워지면 전자들끼리 서로 밀어내는 그게 최대가 되는 거야, 사실. 그래서 전자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얘네들끼리 막 밀어내. 크기가 커져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플로린이 F-가 되면서 크기가 이렇게 커져, 이렇게. 음이온은 크기가 커지고 양이온은 크기가 줄어든다. 자, 얘는 껍질수는 변하지 않으나 전자에 의한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증가하여 그 다음에 유효액 전하도 감소를 하게 돼. 감소.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이 적어지니까 반지름이 커지는 거예요. 알 것 같아? 알 것 같죠?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거의 역전이 일어나, 진짜로. 원래는 리튬이, 초록색을 보시면 리튬이 플로린보다 더 컸잖아, 얘가. 근데 얘가 양이온이 되면서 줄어드는데 얘는 음이온이 되면서 커져가지고 얘가 훨씬 커져요. 그쵸? 이온이 되면서는. 이해가? 이 그림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줄어들어요. 양이온이 되는 애들 이렇게 줄어들어, 이렇게. 근데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커져. 그래서 이온의 크기는 이게 역전이 돼, 역전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주기에서 이온 반지름의 변화. 자, 원자 번호가 클수록 양이온 반지름이 작다.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봐. 리튬 플러스나 베릴륨 이가 플러스나 전자가 있는 상태가 똑같아요. 뭔 얘기냐면 둘 다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야. 근데 전자 배치가 둘이 똑같은데 누가 핵전화가 누가 크지? 베릴륨이 큰가요? 리튬이 큰가요? 베릴륨이 크지? 그러니까 얘 두 이온은 둘 다 헬륨처럼 생겼어. 얘도 양성자 3개에 전자 2개 있는 거고, 얘는 양성자 4개에 전자 2개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원래 등전자 이온이라고 해. 전자 상태가 똑같은 애들을. 근데 양성자 수는 다르죠? 양성자 수가 큰 애가 뭐 어떻게 하겠어, 얘를. 잡아당기겠지? 그러니까 크기가 얘보다 얘가 작아지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게 얘랑 얘도 등전자 이온인데 이 둘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양성자가 얘는 8개고, 근데 얘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 그 다음 껍질에 8개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얘는 첫 번째, 근데 양성자가 얘는 9개야. 그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있죠.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얘는 플러스 9고 얘는 플러스 8이니까 누가 더 작아? 얘가 작은 거야. 얘가 9니까 커 보이지만 잡아당기는 힘이 크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9니까 8보다 9가 큰 것 같지만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박스 쳐봐요. 여기까지 요렇게 여기까지.
해 따라해. 조립잖아요. 예. 요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요렇게 박스 친 애들은 다 등전자 이온이야. 등전자 이온. 근데 얘가 지금 산소 이가 마이너스랑 F 마이너스랑 뭐 나트륨 플러스나 아니면 네온까지 포함해도 상관없는데 네온 그 다음에 마그네슘 뭐 이렇게 있어. 누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얘가 제일 클 것 같아? 얘? 얘는 좀 이상한데?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하지 않나 보통? 누가 제일 클 것 같아 이 중에? 어? 마그네슘이 제일 클 것 같죠? 얘가 제일 커. 방금 배웠는데 얘가 가장 크다. 반지름 크다. 이온 반지름 크다. 써놔. 이온 반지름 크다. 왜? 어? 양성자수 유효액전화가 얘가 제일 작거든요. 어? 유효액전화가 작은 애가 큰 거야. 어? 얘는 8개, 얘는 9개, 얘는 10개. 어? 양성자수. 양성자수가 작은 애가 큰 거야. 예, 8개 써놔. 이렇게 9개. 이 양성자수죠. 이게 원자번호 11개, 12개. 맞아요?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나중에. 얘도 산소 황 이가 마이너스, 염소 이가 마이너스, 아르곤 포함해도 되거든요. 이온은 아니지만 전자 배치가 똑같기 때문에. 칼륨 플러스, 칼슘 이가 플러스. 1로 갈수록 반지름 커. 뭐 어째? 작아? 크다. 이거 반지름 크다. 어? 그리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게 밑에 나와 있네. 그러세요. 자, 봐봐요. 그래서 요게 지금 등전자 이온 쓴 거야. 등전자 이온. 전자의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기 아르곤이랑 전자 배치가 똑같은 거야, 아르곤이랑. 전자 18개 있는. 근데 얘가 왜 작아? 작잖아. 왜 작아? 양성자수가 많아가지고 작은 거야. 어? 1로 갈수록 양성자수 많아지고 유효액전화 어떻게 돼? 유효액전화 어떻게 돼요? 커지죠. 어? 그러니까 세게 잡아당기니까 반지름이 어떻게 돼? 이렇게 감소하는 거지, 그쵸? 어? 크기 감소하는 거죠. 저거 졸립잖아요. 졸리니까 이제 필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주기적인 성질, 유효액전화, 그 다음에 이제 크기, 반지름,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도 배웠고, 요거는 이제 이온 반지름이죠. 이온 반지름.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난다. 넘기면 아까 선생님 박스 치라고 하는 게 여기 있네. 요렇게 갈수록 등전자 이온에서 크기가 줄어든다. 됐지요? 이온화 에너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온화 에너지 조금만 있다 하고. 자, 일단 유효액전화랑 크기 배웠습니다. 이온화 에너지 조금 어려워. 자, 가로 채우고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려막기 효과.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은 전자 사이의 반발력에 의한 원자의 핵의 전하보다 작아져. 감소해. 왜냐면 걔네들은 이제 반발력이니까. 이런 효과를 가려막기 효과라고 한다. 근데 앞쪽에서 가리는 게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큰 거예요. 예. 같은 껍질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같은 주기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양성자수가 증가하는 거야. 양성자수가 증가하는 거죠.
양성자 수 증가하는 거죠. 양성자 수 증가하는 건데, 그러면은 유효액전화는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자반지름은 그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하는 걸로 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건데,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니까 잡아당기니까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감소해야 되죠. 근데 같은 족에서는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돼? 증가하죠. 하고 있어요? 자, 이온 반지름. 양이온이 될 때는 이온 반지름이 증가를 한다. 미안. 감소한다. 왜냐하면 껍질 수가 감소하니까.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근데 음이온에서는 이온의 반지름이 더 큰데, 왜냐하면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증가를 해서 그래요. 이거는 껍질 수가 증가하진 않거든요. 음이온은 kop질 수가 증가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된 값입니다. 이렇게 했고, 이온화 에너지 좀만 이따 하고요. 기본 개념 문제를 2개만 하면 되네. 아니다. 1번부터 3번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죠. 이게 수소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플러스 1이다. 어렵네. 근데 얘가 전자가 없잖아. 다른 전자가. 그러니까 가려막기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핵전화에서 가려막기 효과를 빼야 되는데 뺄 게 없으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야. 이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플로린이 염소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염소가 물론 뭐 가려막기 효과도 커지는 거 맞는데, 어찌됐건 양성자수가 훨씬 더 증가하기 때문에 얘가 더 유효핵 전화가 큰 겁니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화의 크기는 얘는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작다. 맞는 이야기네. 왜냐면 이제 탄소보다 산소가 양성자수가 2개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탄소가 더 작죠. 자, 그 다음에 A가 느끼는 유효핵 전화는 플러스 3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전자의 경우에는 뭐 다른 애들에 의해서 감소해. 감소하니까 플러스 3이 되진 않아. 이거보다 작아. 그 다음에 B와 E가 느끼는 유효핵 전화의 크기는 B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거죠. B인가요? B. 얘랑 얘네. 왜냐면 얘는 얘 때문에, C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를 해. 근데 내가 틀렸네. 미안해요. 가려막기 효과는 증가하지만 핵전화가 증가했네. 그러니까 E가 더 큰 거지. E가. E가 더 큰 거야. E가. 틀렸어요. 가려막기 효과는 사실 증가를 했어도 그래도 이제 핵전화 증가했으니까 E에 영향을 미치는 가려막기 효과는 D가 C보다 크다. 앞에 있는 애가 더 커요. 앞에 있는 애가 알짱거리는 게 더 커요. 이거는 옆에 있는 애인데 옆에 있는 애보다 앞에 있는 애가 더 가려막기 효과가 큽니다. 디귿 답이고요. 어딨나요? 여기 보시면은 옆에 있는 애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보다 앞에 있는 애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큰 거야. 이해가? 앞쪽에서 가려주는 게 더 효과가 크다. 가려막기 효과는 그렇다 이거지. 그 다음에 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이다. 원자 반지름이나 이온 반지름을 옳게 비교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하여튼 크기 비교하는 거지. 지금 크기 비교. A랑 B를 비교하면은 이게 같은 같은 주기야.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A가 클 것 같아? B가 클 것 같아?
A가 커요. 이게 B가 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야. 양성자 수가 작은 애가 더 잡아당기는 힘이 작아가지고 커요.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는 C가 더 크죠. 왜냐면 이거는 등전자 이온이 아닙니다. 이거는 껍질수 자체가 얘가 크기 때문에 얘가 큰 거고, 얘랑 얘는 등전자 이온이야. 얘는 등전자 이온인데 누가 양성자가 많은 거야? C가 많은 거지. C가 양성자가. 그럼 C가 작은 거지. 양성자 많은 애가 작은 거야. 알겠어요? 양성자 많은 애가 작은 거예요. 똑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C-랑 D+도 등전자 이온이야. 그러니까 C-는 여기 이거 하나 채운 거고, D+는 이거 하나 없는 거야. 그럼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는데, 그럼 C가 커요? D가 커요? C가 크지. 왜냐면 D가 양성자가 더 많거든. 양성자 많으면 작은 거예요. 리을 되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